자,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이 화두입니다. 뉴스나 신문, 언론을 보면 SM의 현 경영진과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싸움, 현 경영진이 이 전 총괄을 몰아내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은데, 요새 SM은 뭐 아시겠지만 이수만의 SM의 약자이기도 하죠. 만들기도 했고 또 키운 그 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그런데 왜 이런 갈등이 발생했을까? 단순히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물어보는 내용이 누가 나쁘냐, 누가 옳으냐, 누가 좀 더 못되냐, 착하냐, 뭐 이런 것들이죠. 자, 최 원장님. 네. 그 SM 경영권 분쟁 객관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사안입니까? 일단 뭐 또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이수만 씨가 없는 SM을 만들자는 게 지금 현 경영진들의 그런 이제 방침이고요. 그런데 일단은 이수만 씨 측에서는 아니 이거 다 내가 일구은 건데, 그러니까 정당한 권리와 정당한 재산권을 지금 하는 부분들로 지금 표면적으로는 보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온라인 파트너스라는 행동주의 펀드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. 그러면서 지금 맨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이수만이라는 총괄 프로듀서 자체가 지금 주가 저평가에 아주 뭐 굉장한 근원이다. 이러면서 여기에 결별을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 우리가 외부적으로 보면 뭐 지금 뭐 혈연 지연으로 좀 얽혀 있는 현 경영진과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간의 어떤 흙탕물 싸움 같습니다만은 결국은 내가 얼만큼 이 회사를 키우는데 도움을 줬으니 거기에 대한 정당한 배분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싸움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것 같고요. 네. 이게 우리나라만의 지금 뭐 관심사가 아닙니다. 지금 빌보드지, 로이터, CNN, 블룸버그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지금 다루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. 세계의 전체의 어떤 K-팝을 바라보는 그런 많은 관계자들이 이것의 진전 사항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굉장히 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. 네, 이 경영권 분쟁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당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배우죠, 또 가수기도 하고 김민종 씨, SM의 이사입니다. SM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. 이수만 퇴진 반대 운동에 동참해달라. 그런데 최근 대표 가수들이 뭐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면 뭐 이전 대표를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수만 씨의 이름이 주목되지가 않고 있습니다. 소속 가수들도 이수만 씨에게 등을 돌린 게 아니냐,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, 소속 가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. 하지만 또 이수만 씨는 그런 것들을 배우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, 이런 또 보도도 있었죠. 글쎄요, 윤 평론가님, 연예인들이 어떤 진영에 서고 뭐 이수만 씨 편을 드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, 이런 것도 중요한 요인입니까?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. 사실 엔터테인먼트의 콘텐츠의 힘 아니겠습니까? 그 콘텐츠의 힘이 결국 그 회사의 어떤 미래를 좌우하는 건데, 그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엔터테이너들이니까요. 거기에 뭐 가수도 있을 거고요. 이런 사람들이 일단 그 이수만 씨를 갖다가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는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봅니다. 사실 뭐 어떤 사람도 아무리 자기가 키운 회사지만은 거기서 완전히 어떤 황제, 어떤 독점적 이익을 갖다가 취하고 있다? 이런 것들 갖다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. 스티브 잡스도 애플에서 쫓겨났었잖아요. 네, 마찬가지입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무리 자기가 세운 회사지만 그 회사의 덩치가 커지면 사실은 온전한 사적 사용을 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. 이미 그 회사의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건 공공의 것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. 사실 뭐 SM 엔터테인먼트만 해도 소액주주 비중이 한 60%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뭐 한 18%, 19%의 어떤 지분을 갖고서 그 회사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계속 어떤 독점적 이익을 향유하려 한다. 가령 뭐 로얄티를 사후에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면 저는 뭐 그것도 사실은 이해가 사실은 가지 않습니다. 주주라고 한다면은 사실 배당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충분한 이득을 얻을 수가 있는 건데, 거기에 어떤 개인 회사를 만들고 거기로 다시 회사의 매출의 몇 %를 갖다가 가져가는 형식들, 이런 것들을 아무리 바깥에 제 3자들도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건데, 안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걸 갖다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. 그런데 SM 경영권 분쟁이 좀 커진 이유가 상장을 하면서 업계 공룡이 된 BTS로 유명한 기획사죠. 하이브가 이수만 씨 편에 서면서부터입니다. 하이브는 BTS, 뉴진스 이런 그룹들 보유하고 있는 스타 역시 기획사인데,
방시혁 대표죠. 하이브의 수장. 왜 이수만 씨 편을 들면서 인수전에 참전을 했을까? 글쎄요, 궁금합니다. 윤 평론가님, 뭐 방시혁 씨는 일단 천하통일을 꿈꾸는 걸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뭐 두 가지 저는 뭐 목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일단 방시혁 씨 입장에서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천하통일의 어떤 욕심이 분명히 있겠죠. 네네. 그렇지만 이 정도 대기업들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 심사에서 결합심사 과정에서 이게 독과점으로 걸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.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가 참전을 여기다 선언을 한 거는 사실은 기존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랑 어떻게 보면 전략적 제휴한 게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렇다면 네이버가 여기에 가령 뭐 참전하는 이유는 역시 카카오도 역시 이쪽에 이제 미리 발을 담궜기 때문에 사실 그 배후에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어떤 알력, 갈등, 그다음에 시장 지배력을 둘러싼 어떤 싸움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이브의 참전을 더 복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예. 그런데 하이브만 주목할 게 아니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도 SM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는 거죠. 근데 또 최근에는 카카오가 여기서 발을 뺄 거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. 최 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그 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얘기는 이렇게 뭐 몇 달 전부터 장에 소문이 났던 게 뭐냐면 카카오가 SM 지분을 추가 매입해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우회 상장한다. 뭐 이런 얘기했는데 뭐 이거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시고 계시면 좋겠고요. 자, 그러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어디하고 계속 얘기를 했냐? 사셋을 키우고 소위 말하는 뭐 메타버스라든가 플랫폼 그리고 레이블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CJ도 만나고 하이브도 만나고 카카오도 좀 만났어요. 네. 그런데 카카오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통해서는 조금 더 세계화되고 K-팝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전격적으로 이런 일들이 뭐 신주 발행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의기가 초합이 된 상황입니다만은 아까 윤석준 평론가가 이제 지적했듯이 지금 뭐 상장회사에 이제 임원으로 가게 하면 이제 결합이다, 그다음에 2조 넘는다, 뭐 15% 넘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뭐 좋은 것인가 잠깐 관망의 자세로 보는데 지금 아까 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엔터테인먼트계에서는 뭐라고 보고 있냐면 카카오가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거대 이런 기획사하고 지금 뭉쳐서 더 큰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기 시작한다. 특히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최근 기술들을 합칠 수 있는 짝을 찾고 있다. 이렇게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너무 흙탕물이 됐어요. 네. 흙탕물이 되니까 카카오가 조금 지금 주춤하는 부분들이 있고요. 지금 뭐 현재 잘 아시겠지만 가처분 신청이 지금 지금 신청이 돼 있습니다. 거기 이제 신주하고 그다음에 전환사채 지금 발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어저께 오늘 지금 굉장히 기사들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22일이 요 가처분 소송의 첫 이제 질문하고 이러는 그 과정의 첫 기일입니다.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성명서도 내고 협회에서 내고 이러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뭐 제가 보는 입장은 굉장한 대주주들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으로 지금 보이지 그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의 뭐 대의적인 부분들은 조금 과연 이것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들이 지금 많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. 네.